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F-16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F-15 다뤘고 오늘은 F-16입니다. F-16 하면은 1970년대에 개발된 전투기라서 상당히 오래된 구형 전투기예요. 그리고 되게 작고 크기도 작고 F-15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좀 작습니다. 자, 그런 전투기인데 최근이 아니라 이제 작년, 재작년쯤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한참 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제공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요청한 게 바로 F-16 전투기입니다. F-16을 요청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최신 전투기 좀 좋은 것도 많은데 그리고 이제 당장 유럽에도 여러 가지 전투기들이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또 옛날 전투기 뭐 F-16을 요청하느냐? 라고 해서 좋은 거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일부러 나쁜 거 달라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F-16이 상당히 좀 좋은 전투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F-16이 미국이 개발한 전투기 중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고 미국의 어떤 무기 개발 철학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그런 무기로 사실 성공한 무기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이제 살펴볼게요. 이게 사실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F-15보다 F-16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는. 자, F-16 하면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전투기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라고 합니다. 1973년에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2018년 기준으로 4,604대를 생산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F-16을 사용하는 국가가 26개, 미국까지 포함해서 26개 나라가 사용하고 있고요. 다목적 전투기예요. 그래서 지상 공격, 공중전 모두 가능한 그런 전투기입니다. 한국도 F-16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한국의 현재 주력기죠. F-35로 이제 주력기가 바뀌는 과정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F-15와 F-16이 기본 주력기로 쓰이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F-16 그냥 F-16이 아니고 KF-16CD 해가지고 F-16의 이제 파생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 이제 쓰는 파생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160대 정도가 들어와 있다 그래요. 우리 공군이 쓰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많은 전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면 F-16C가 27대, F-16D가 7대, KF-16C가 89대, KF-16D가 42대 이렇게 해서 이제 165대인데 이게 이제 CD는 사실 단좌형이냐 복좌형이냐 그러니까 조종사 한 명 타냐 두 명 타냐의 차이만 있지 똑같은 기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F-16이 이제 왜 좀 중요하냐? 미국의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상당히 좀 독특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조종관이 이 오른쪽 팔걸이에 조종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비행기 조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다리 사이에 이제 조종관이 있어가지고 그 조종관을 가지고 이렇게 막 조종을 하잖아요. 당겼다가 옆으로 했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F-16은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한쪽 옆에. 그래서 오른쪽 이걸로 이렇게 당겼다 밀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팔걸이에 팔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행기가 급가속을 하잖아요. 뭐 갑자기 치솟는다거나 아니면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몸이 막 쏠린단 말이에요. 옆으로 쏠리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막 쏠리는데 이럴 때도 조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만 왼손잡이가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오른손에 이렇게 딱 오른손으로 조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설계가 공기역학적으로 약간 불안정하게 설계한 최초의 전투기라 그래요. 왜 굳이 불안정하게 설계를 하느냐? 이게 원래 비행기를 설계할 때 조종사가 조종관을 놓고 그냥 중립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기아 중립 같은 중립으로 놓으면 이 비행기가 직선 수평 비행 자세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도록 설계를 해요. 이걸 정적 안정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보통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장점은 이제 비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전투기 같은 여객 끼면은 그게 좋겠죠. 근데 전투기 같은 경우는 기동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이렇게 급격히 변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하는 거를 가로막는 게 바로 정적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적 안정성이 떨어져야 이렇게 비행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기동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동성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불안정하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조종이 까다로워지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F-16이 또 하나 이제 최초로 전투기 최초로 도입한 게 뭐냐면 전기 신호로 기체를 제어하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그러니까 FBW라고 하는데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능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전기 제트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을 얻었는데 전기 제트기라고 해서 전기로 날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기로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그 비행기를 조종했느냐? 그 전에는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이면 이게 이제 뭐 페달도 있고 뭐 손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유압 장치를 통해 가지고 유압 그 실린더로 들어가 가지고 날개 여러 장치들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날개 보면 우리 이제 그 비행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비행기 뒤쪽에 뭐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방향 조절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뭐 플랩, 스포일러, 에어로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뒤쪽 이제 꼬리날개 쪽으로 가면 승강타, 방향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위로 할지 오른쪽으로 뭐 아래로 할지 뭐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 이런 것들을 조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기존에는 다 유압 장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그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핸들을 꺾으면 그게 이제 유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퀴로 전달이 돼서 바퀴 방향을 이렇게 딱딱 트는 그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비행기가 조종사의 조종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비행기를 컴퓨터로 자동 조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면 되죠. 왜냐하면 옛날엔 컴퓨터도 없었고 자동 조종이라는 개념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기 전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컴퓨터로 자동으로 조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기로 다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 모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종사가 조종을 하면 이걸 전기 신호로 바꿔서 각 장치에 전달하면 이 각 장치에서 전기를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전기 장치 뭐 모터나 아니면 뭐 유압 장치도 이제 전기로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는 거죠. 유압 장치를 작동시켜 가지고 조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이 그런 이제 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유압식으로 가지 않고 전기식 파워 스티어링 EPS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제 도입을 하는데 이걸 이제 도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동 운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을 하려면 전기 신호로 자동차를 다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압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이 F-16도 최초로 전기 신호로 이렇게 조종사의 조종한 것들을 다 전달을 해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종사가 그냥 쉬고 싶으면 컴퓨터로 전환을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주고 아까 이제 자세 제어 같은 경우도 정적 안정성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조종사가 미세하게 이렇게 막 안정적으로 조종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약간 옆으로 삐딱하게 간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시 자세를 잡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F-16 보면 컴퓨터가 비행기 상태를 초당 수천 번 측정을 해서 조종사가 이제 그 비행 경로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비행 경로대로 날아가도록 이렇게 제어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에 뭐 비행 조종을 하다가 실수로 예를 들어서 최저 속도 이하로 속도를 떨어뜨리면 이 추락하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뭐 급가속을 이제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급가속을 시킨다거나 이런 거를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걸 이제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F-16이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캐노피라고 하죠. 조종석 덮개, 유리 덮개, 뭐 정확하게는 유리로 만들지는 않고 이제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건데 이 캐노피에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이제 전투기들 보면은
이게 이제 틀이 없으면 약하잖아요. 쉽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틀이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 있는데 그 틀을 없애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종사 입장에서 조종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360도는 아니죠. 예, 아래쪽은 안 보이니까 어차피 옆에서부터 위 이렇게 뒤 전부 틀이 없어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야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그 앞에서 보면 F16을 정면에서 보면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가 있는데 캐노피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무슨 비눗방울처럼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놨어요. 마치 그 승용차 타다가 SUV 운전하면 시야가 되게 넓어지잖아요. 운전석이 높으니까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F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F16이 1970년대부터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 뭐 40년 넘게 생산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개량형이 이제 나와요. 자, 개량형 부를 때 보통 이제 그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이제 블록 1, 블록 2, 3, 4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블록이 뭐냐면은 그 이제 비행기를 설계를 해가지고 비행기뿐만 아니라 무기들이 대체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찍어내요. 찍어내다가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개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들었던 걸 블록 1이라고 하고 개량을 해가지고 약간 변경된 형태로 제작한 걸 이제 블록 2. 그러다가 좀 이렇게 뭐 그것도 한 뭐 100개 정도 생산하다가 야, 좀 더 개량하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또 개량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설계가 약간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블록 3 이런 식으로 블록 3도 한 100개 생산하고 다음에 100개 생산할 때는 더 개량해 가지고 블록 4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고 블록 1, 2, 3, 4 하다가 이게 크게 바뀌어요. 그래 가지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버전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F16 뒤에다가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을 아예 붙여가지고 완전히 개량된 전투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하고 B는 똑같은 전투기인데 탑승 인원만 1명, 2명으로 이렇게 단좌냐 복좌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표기할 때 F16 A/B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C/D, E/D 이런 식으로 CD도 같은 성능이고 EF도 같은 성능이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록으로 따지면 F16 A, B가 블록 1, 5, 10, 15, 20, 25에 해당하고요. F16 CD가 블록 30, 32, 40, 42, 50, 52에 이제 해당하고 F16 EF가 블록 60. 그다음에 F16 V까지 나왔어요. V가 이제 가장 최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블록 70, 72 여기에 이제 해당합니다. F16 AB 까지는 이제 플랫 앤 휘트니의 엔진을 장착을 했어요. F100, PW200 엔진이라고 해서 이 엔진 전투기 엔진에서 가장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이 플랫 앤 휘튼이랑 그다음에 제너럴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그 영국의 그 롤스로이스 뭐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의 엔진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 이 이제 프렛 앤 휘트니를 초반에는 썼고 그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제너럴 다이나믹스 엔진도 이제 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록 30 그러니까 블록 번호가 0으로 끝나면 제너럴 다이나믹스 엔진을 쓰고 2로 끝나면 프렛 앤 휘트니 엔진을 쓴다라고 해요. 자, 이제 F15하고 F16을 좀 비교를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전쟁할 때 무기가 좋은 무기가 있고 나쁜 무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양이 이제 좀 우수한 게 있고 좀 떨어진 게 있잖아요. 그럼 우수한 것만 쓰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것과 사양이 좀 떨어지는 거를 섞어서 이제 보통 씁니다. 이걸 이제 하이 로우 믹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성능이 나쁜 것 좋은 것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 약간 두 개의 서로 다른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이제 걸 노리는 거예요. F15하고 F16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재원을 이렇게 쭉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크기가 많이 다르고 엔진도 F15는 엔진이 이제 2개 있고 F16은 1개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F15는 등치가 크고 탑재하는 무기도 되게 많을 수 있는데 F16은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등치도 작고
탑재한 무기는 적고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길이가 한 4m, 4.4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크기 차이가 이제 좀 많이 나요. 거의 새끼 비행기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보면은 F-15 같은 경우는 공중전을 좀 전문으로 많이 개발을 했어요. 물론 이제 F-15E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 공격도 이제 많이 이제 보강이 되긴 했는데 기본은 F-15는 이제 공중전 전문 전투기다.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 위주로 이제 장착을 많이 하고 F-16은 애초에 다목적 전투기로 이제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상 공격용 뭐 미사일과 로켓, 폭탄 이런 것들도 많이 장착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고 이게 F-16이 장점이 뭐냐면 가격이 쌉니다. F-15의 반값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F-16을 이제 공군에서는 매우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게 고장 나도 크게 아깝지 않잖아요. F-15는 훈련하다가 고장 나면 되게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전투에 투입했다가 막 격추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상당히 피해가 큰데 F-16은 약간 이제 부담 없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F-16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요. 계속 개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기본 F-15와 F-16을 함께 운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이로우 믹스로 운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은 F-22와 F-35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데 완전히 넘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F-15, F-16이 아직도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성능이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스텔스기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고난도의 작전이 아닌 이상은 F-15, F-16으로도 충분히 작전을 할 만하다. 뭐 이런 이제 뭐 테러 집단을 상대로 해서 F-35를 투입하고 뭐 이러면 좀 낭비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F-15, F-16이 많이 좀 쓰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F-15, F-16을 이 섞어서 쓸 때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냐면은 이 F-15, 그러니까 최고급 전투기가 제공권을 쭉 장악을 하고 나면 떨어지는 로우, 그러니까 F-16이 목표물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야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작은 피해로 전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한국 공군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운용을 해요. 과거에는 F4 팬텀하고 그다음에 F5 타이거가 짝을 이뤄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F4, F5가 아마 둘 다 퇴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F15K하고 KF16하고 이렇게 짝을 이제 이루고 있고 앞으로는 F35로 이제 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F35는 F35 두 개를 이용해서 그냥 하이로우 믹스를 하는 그런 방식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F35 한 대가 가가지고 적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다른 F35가 가서 그 적을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펼치는 그게 이제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F15, F16을 많이 이제 즐겨 사용하고 사실 F4, F5 퇴역할 때도 너무 낡아서 사실 퇴역하긴 했는데 그 직전까지는 아주 즐겨 사용했어요. 공군에서. 왜 즐겨 사용하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F5 같은 전투기가 사실 1950년대 개발된 아주 낡은 전투기거든요. 그런데도 왜 사용하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북한에서 북한군이 전투기를 이제 훈련한다고 전투기를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5대 전투기가 떴어. 그럼 이제 한국군이 레이더로 그걸 포착을 하잖아요. 그럼 북한군 전투기가 5대 떴다. 근데 그게 훈련하는 건지 아니면 실전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남쪽으로 쭉 날아오다가 그냥 되돌아가서 착륙을 하더라. 그러면 훈련이구나 하는데 계속 날아온다? 그러면 이제 실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날아오는데 그제서야 부랴부랴 야 북한군이 전투기가 계속 날아온다. 이거 실전이다. 우리도 대응 전투기를 띄워라라고 하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군에 아예 그 전투 교범이 딱 있어요. 북한군이 전투기 5대 띄우면 우리도 전투기 5대 띄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이제 대응해서 전투기를 띄우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군이 전투기 5대 띄우면 우리도 5대를 띄워야 되는데 그때마다 F-35 띄울 거예요? 아니면 F-15 띄울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한다라고 해서 전투기를 띄우는데 그게 전투기 수명 점점 깎아 먹는 거거든요. 엔진 같은 경우는 수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몇 시간 비행한다 그러면 엔진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훈련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전투기를 띄웠다는 이유로 우리도 띄워야 되는데 그때마다 고급 전투기를 띄우려니까
너무 소모적이고 낭비인 거예요. 그리고 고급 전투기는 띄우려면 그것도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F5 띄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물 전투기 저거 뭐 갖다 버려도 크게 아깝지 않은 그런 거를 자꾸 띄워가지고 우리도 동일 대수로 전투기 띄웠다 라고 이제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실전이 벌어져도 그 전투기로 일단 기본적인 대응은 하고 시간을 버는 동안에 이제 고급 F-15나 F-35 같은 걸 이제 나중에 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런 그 F5나 F-16 같은 가볍고 작고 이런 전투기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활주로도 되게 짧아도 되고 활주로 상태가 나빠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급 전투기 같은 경우는 활주로도 이제 길어야 되고 활주로 상태도 되게 좋아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 이륙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경량 비행기가 이런 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논리로 따져보면 북한이 전투기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구형 전투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 공군력은 양만 많지 실제 구형 전투기라서 F-15 한 대 띄워가지고 다 없앨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진 않다. 구형 전투기도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운용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이 전투기 자체는 구형이어도 그 내부 부품들은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더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탑재하는 대공 무기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면 성능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전투기 말고 전투기를 지휘하는 레이더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전투기의 활용도를 확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구형 전투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구형 별거 없어 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 F-16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F-16 나름 이제 미국의 베스트셀러 전투기. 이게 어디까지 갈지 F-16V 지금도 이제 잘 쓰이고 있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F-16이 초반에 좀 잘 만든 전투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